네. 안녕하세요. 셀진TV의 준수파파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발생하는 CS가 있는데, 바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우리가 CS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환불을 하는 게 유리할지 교환을 하는 게 유리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 시 가장 골치 아픈 CS 1위가 바로 국내 고객이 상품을 수령을 했는데 파손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파손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반품을 하거나, 즉 환불을 바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반품을 해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생긴 물레방아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상품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미 쿠팡에서도 여러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중국 판매자를 선정할 때도 제가 기존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던 그 규칙에 따라서 중국 판매자 점수도 되게 좋은 사람, 그리고 물레방아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 상품을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상품 상세 템플릿도 변경을 하고, 한글화 작업도 하고, 스타벅스 리뷰도, 이벤트도 진행을 하면서 해외 리뷰에 있는 사진, 즉 실사 사진도 상세 페이지에 추가를 하고, 챗 GPT를 이용해서 후킹 멘트도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추가를 했거든요. 단 안 한 거는 제가 이제 가구매 리뷰를 하진 않았었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올렸더니 이제 물건이 한두 개씩 팔렸습니다. 쭉 팔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내 고객이 이제 14만 8천 원을 고객이 한 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후에 고객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내 고객이 수령을 해서 물건을 까봐서 설치를 해봤더니 사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게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원통만 따로 구해서 보내주고 싶어도 이런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반품 또는 교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파손이 자주 나는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 물건이 중국에서부터 우리 국내 고객한테 도착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국 판매자가 중국 창고를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 창고에서는 그 물건들을 검수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물 차량에 실어요. 근데 실을 때도 이게 화물 차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층층이 쌓아서 물건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내 물건이 재수없게 맨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무거운 물건들이 쌓이면은 약간 찌그러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화물 차량이 전부 다 이제 위의 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위의 항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다란 컨테이너에 또 다 옮겨서 싣습니다. 좀 옮겨 실을 때도 조심스럽게 옮겨서 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최대한 많은 물건을 실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험하게 물건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꽉 채워서 실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국내에 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앞에다 작업했던 걸 또 반대로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화물 차량에 싣고 국내 물류센터로 이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택배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에 국내 고객에게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어디에서 파손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엄청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배대지에서 이런 보상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배대지도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파손이 일어나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파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배대지든 택배 업체든 그런 데다가 다시 또 보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0위안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4만 원이죠. 그리고 배대지에서 배송을 하는데 이게 좀 사이즈 큰 거거든요. 무게도 좀 나가고 하다 보니까 2만 9천 원 정도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간 비용은 일단 6만 9천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원래는 한 개를 팔면 남는 마진이 방금 앞에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대략 4만 8천 원이 원래 남습니다. 결제를 14만 8천 원을 했다. 그러면 해외 주문 비용이 4만 원, 그리고 배대지 배송 비용이 2만 9천 원, 그 다음에 쿠팡 수수료를 대략 10% 정도로 하면은 14,800원이 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이제 세금이 대략 15,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으로서 이제 증빙을 했을 때 15,000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 48,000원이 원래 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물건을 환불을 하느냐 교환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환불하는 경우에요. 결제는 14만 8천 원. 자, 여기에서 제가 환불을 해주게 되면 14만 8천 원 들었던 게 그대로 다시 쿠팡이 고객에게 돌려주겠죠. 그러면 제가 번 건 아직 0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외 주문 비용이 제가 4만 원이 앞에 들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배대지 배송 비용 2만 9천 원, 총 6만 9천 원의 손해가 저는 발생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고객에게 배송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가 또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회수는 따로 하진 않았고요. 일단 이렇게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6만 9천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손과 관련된 CS가 발생했을 때 환불을 해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되면 그걸 또 구매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물건을 다 주문하고 배대지 비용도 드는데 또 제가 그거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2배 들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덜 날 것처럼 보이지만, 자, 결제를 14만 8천 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외 주문 비용이 4만 원, 배대지 배송 비용 2만 9천 원, 이건 1차 때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이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주문을 합니다. 교환을 위해서 2차. 그러면 똑같이 4만 원 플러스 2만 9천 원이 또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면 쿠팡 수수료는 14,800원, 제가 10%라고 할게요. 결제액의 1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앞에서 한 개 팔았을 때 남는 마진 때에 보여드린 세금하고 좀 달라요. 부가세가 7,500원 정도. 근데 저희가 이거 증빙을 잘 하면은 저희가 남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14만 8천 원 중에서 해외 주문 비용으로만 벌써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또 부가세도 14만 8천 원의 10% 거기에서 배대지 배송 비용도 나중에 부가세로 빼면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는 한 7,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저희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따져보면은 결국 제가 교환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12,300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나 동일하게 고객에게 배송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지만 뭐 환불이나 교환이나 이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교환하는 경우가 의외로 12,300원, 환불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액이 엄청 적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동일한 상품을 2번 결제를 해야 되고 배대지도 2배의 금액이 들 것 같지만 손해액이 훨씬 작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환하는 경우에 손해가 적다. 그런데 환불이나 교환 중 어떤 게 손해가 적은지는 제가 앞에서 체크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는 상품인 경우에는 손해가 교환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환불과 교환이 있는데, 환불의 장점은 뭐죠? CS가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화 와서 이거 파손됐어요. 알겠습니다. 환불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환불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환불의 단점은 뭐죠? 손해 비용이 클 수가 있다. 수입이 아예 없는 거니까. 교환은 그나마 수입 금액이 있는데 환불은 아예 수입 금액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굳이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략 난감해질 수 있다. 그거를 약간 설득을 저희가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송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을 거고, 교환의 경우에는 손해 비용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CS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송 기간이 이제 또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고객은 한번 마음에 이미 안 좋은 감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배송 기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고객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CS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교환을 했는데 다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교환을 했는데 다시 또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또 교환을 하더라도 파손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환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환불을 바로 해줬으면 바로 손해액이 그나마 줄었을 텐데, 교환을 진행했는 상태에서 또 환불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교환이 손해액이 적다고 무작정 선택을 하기에는 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환불이 좋은지 교환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 뭐 교환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니면 부품만 따로 받아서 구매자한테 다시 보내드리는 적도 있긴 한데, 요즘은 저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반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바로 해드리는 거죠. 그게 저도 다른 데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고객도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환불, 교환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